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더라고. 카톡 알림은 울리지 않고 전화는 광고뿐이야. 오늘 하루 누구 얼굴도 못 봤어. 그냥 TV만 켜놨어. 외로움은 죽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지고 어느새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 끔찍한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개한 뜻밖의 5가지 방법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살아갈 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첫 번째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자식들 걱정,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조차 망설이고 결국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쓰지 못한 돈이 외로움을 더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써야 의미가 생깁니다. 특히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삶의 온도를 높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소비는 외로움과의 거리를 줄이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작은 소비 하나로도 마음은 금세 환해집니다. 예쁜 스카프 하나, 고운 머리핀 하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나를 향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결국 내가 소중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끼는 그 마음이 얼굴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꿔놓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이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6세의 이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만 벗삼아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연락도 가끔 오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하루 2끼만 먹는 소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마음속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웃을 일도 말할 일도 나를 꾸며볼 일도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뿌연 안개 속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 앞에 걸려있는 실버 네일 체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1만 원이면 손톱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색도 입혀주는 행사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이 나이에 무슨 네일이냐는 마음과 나도 한 번쯤은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이 싸우다가 결국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손톱의 연한 분홍색이 칠해지고 손등에 로션이 발려질 때 처음으로 내 손이 이렇게 고왔던가 하고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트에 갈 때도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스스로를 위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근처 문화센터에도 등록해 그림을 배우고 계시며 작게나마 매달 30만 원은 무조건 나를 위한 소비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울컥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외로움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행위이며 나를 다시 사랑하는 선언입니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위해 지갑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2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를 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가 생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말하며 배우는 일을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은 배움을 멈췄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로 시작된 배움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뇌를 자극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행위입니다. 이 메시지가 외로움을 밀어내고 마음 한켠의 허전함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배움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익히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작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르는 연습도, 손글씨를 천천히 써보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같은 수업에 참여하는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은 어느새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생각의 틀을 넓혀주고 고립된 마음에 바람이 통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배우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4세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갑작스레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셨고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연락할 사람도 딱히 없고 바깥일도 없으니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추천한 스마트폰 사용 강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부끄러워서 거절하셨지만 딸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서툴러 창피했지만 옆에 앉은 또래 어르신이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가입했어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카톡을 보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 나 오늘 배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은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고 스마트폰 강좌 외에도 사진 편집 수업, 유튜브 시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에게 직접 만든 사진카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손주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습니다. 자그마한 미소를 띤 본인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배우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본인보다 더 늦게 배움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먼저 추천도 하신다고 합니다. 배움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 과정 속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 자리에 활력과 웃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작은 호기심 하나로 배움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3번째는 매일 나가세요. 매일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 안에만 머물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닫히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나가기 귀찮아서,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모레는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유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기분이 듭니다. 매일 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끈을 붙잡는 일입니다.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안락하지만 오래 머무르면 그 안락함이 굳어져 감옥이 됩니다. 익숙한 벽, 익숙한 침대, 익숙한 냉장고 안.
이 익숙함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무조건 나가세요.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슈퍼에 가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간다는 그 행동입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깥 풍경만 보는 것으로도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매일 나간다는 건 그 뇌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몸이 굳고 마음이 쓸쓸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공간, 똑같은 루틴, 똑같은 자극에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자극은 밖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 소리, 자전거 바퀴 소리, 공원의 풀 냄새,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감각이 살아야 마음도 살아납니다. 이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75세인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2년 가까이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만 내다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웃을 일도 줄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좋지만 하루에 30분씩만 밖에 나가보세요. 햇빛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 말에 조금 자극을 받은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앞 벤치에 10분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동네 마트를 들르고 꽃집 앞에 멈춰서 꽃을 구경하고 어느 날은 구청에서 하는 걷기 동호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가봤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시간은 20분도 안 됐지만 그 20분이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걷다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직원이 오늘 립스틱 색깔 예쁘세요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되었고 손에 작은 손거울을 꼭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면 운동화부터 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나간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워요. 돌아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네 번째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입니다. 노년은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냈는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무엇을 하며 웃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건 비싸니까 다음에 사야지, 이 나이에 뭘 해, 그 돈이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은 통장에 남지만 절약한 시간은 내 삶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경험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 혼자더라도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이 내 삶에 남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낯선 거리에서의 짧은 산책,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결국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물건은 언젠가 낡고 사라지지만 경험은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텅 빈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것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내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입니다. 시간을 풍성하게 채운 하루는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커피 한 잔도 밖에서 사 먹는 게 아깝다고 느꼈고 외식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렴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으로 하루를 보내고 특별한 날에도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자 마음 한구석이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웃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추억의 영화 상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단돈 2,000원이었고 커피 한 잔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문득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상영에 참여한 날 그는 1970년대에 봤던 흑백 영화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피어올랐고 그 시절의 설렘과 웃음이 가슴을 채워줬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두 분은 다음 영화 상영도 함께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매달 2번 그 상영회에 나가며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000원이 내 마음을 살렸어요. 돈을 썼는데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는 이렇게 마음을 살리는 소비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무언가 허전할 때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온기를 주는 소비,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소비가 진짜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잘 쓰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5번째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기에 수많은 기억이 얽혀 있기에 그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불편함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과감히 손을 놓아야 합니다. 관계도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고 대화가 단절된 관계는 썩어갑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나라는 존재도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말끝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 늘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이들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부담입니다. 그런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메꿔줄 다른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없을 때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세월이 길다고 해서 그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닙니다. 정작 지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은 몇 달밖에 알지 못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존중, 관심, 배려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뻣뻣해지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외로움은 더 짙어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관계의 연수가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건 고독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는 점점 고갈됩니다. 과거가 소중하면 기억 속에 담아두고 현재가 아프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잘라낸 인연 자리에 후회가 아니라 평안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차가운 돌덩이를 안고 사는 것보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2세로 오랜 친구 한 명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고 둘이 함께 보낸 세월은 그야말로 인생의 반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친구는 늘 본인의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여행 자랑을 했고 할머니가 말을 꺼내면 늘 끊거나 건성으로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50년이나 견뎠지?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익숙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친구의 연락에도 간단히만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동네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는 매주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50년 친구를 끊고 5개월 된 친구를 얻었는데 내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관계는 나를 아프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용기 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이어진 사람들 틈에서 자랍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나를 아끼고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덜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